이 이야기가 성지순례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봤을까? 그때 분양권 프리미엄 움직이는 걸 보고 재건축 안전진단 불릴 거를 싸게 실거주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건축 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때문에 지구 지정이 안 돼가지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지구 지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집이 튼튼하면 그냥 살아라는 이야기였잖아. 이제 집이 튼튼해도 불편하면 배관이 터지고 맨날 물이 새고 층간소음이 심하고 주차장 같은 거 좁고 이러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희소식인지 아십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줄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줄줄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금리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이 순간이, 이 현재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금리가 계속 이렇게 높을 것 같아?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다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금리가 떨어질 건데 제가 보기에 내년에 하반기 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 지금 주택시장을 누르고 있는 게 공급이 많아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미분양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금리가 떨어져야지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가 내년 하반기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연의 모습이 나타날 건데 그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공급이 부족한데 개별 호재가 큰데 뭐 GTX가 뚫린다든가 우리 집만 재건축이 된다든가 이런 개별 호재가 큰 데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첫날 만날 금리가 계속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나가는 바람이라니까. 너무 빨리 올라서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다 무의미한 거였고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너무 마음을 비관적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이야기가 성지순례가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봤을까? 그때 분양권 프리미엄 움직이는 걸 보고 시장 상황을 보고 재건축 안전진단 불릴 거를 싸게 실거주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28일에 제가 2023년 시장 전망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밑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되게 큰 호재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슈를 총선 때까지 여야가 계속 끌고 가면서 표박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회자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거. 자, 서울에 6억 이하이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수혜가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거는 어떤가? 어차피 10년 후에 될 거니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민간 등록임대, 임대차 주택의 1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등록임대 복원, 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 84, 소위 말하는 34평 아파트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여기 보시죠. 장기, 이제 10년으로 바뀌었어. 옛날에 8년일 때 좋았는데. 자, 어쨌든. 지금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가지고 신규로 등록하는 거는 아파트 빼고 주택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 업자들이 막 저기 모아타운 한다는 데다가 신축 져가지고 매입 임대 등록하시라고 아들에게 주시라고 이런 컨셉으로 많이 팔아먹었죠. 팔아먹었죠. 어쨌든. 지금 복원해갖고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인데 다 되는 게 아니고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만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어. 그러면 어디를 사야 돼? 지방을 사야 돼? 수도권을 사야 돼? 근데 이게 왜 3억, 6억일까? 3억, 6억 이런 저가 아파트들은 오른다는 기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다주택자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안 오를 것 같으면 안 산단 말이지. 수도권 6억이야. 지방 3억이야는 다주택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저게 많이 오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란 말이야. 근데 이거 샀는데 안 오르면 어떡할 거야? 또 분명히 요거보다는 좋고 비싼 게 먼저 오르고 제일 마지막에 또 이게 오를 거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게 해야 될까? 6억 이하이면서 뭔가 아까 말했잖아. 6억 이하이면서 뭔가 호재가 있는 거.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살 건데 좋은데 집을 여기에 살라 그러면 취득세도 문제고 보유세도 문제고 양도세도 문제니까 이 세 개를 다 깎아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큰 흐름을 이해하니까 짜잘한 것들은 읽어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한 사업자는 인센티브를 더 준대.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보다 확대 추진한다. 그러니까 빚내서라도 제발 좀 사주세요. 이런 이야기 같은데 요거는 지금 미분양이 많으니까 미분양 난 거 중도금 대출 많이 해줄 테니까 사라. 그래서 장기 임대 등록해라. 이런 이야기 아닌가? 보시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3억이야 6억이야 이런 거 분양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요새. 이런 거 해서 등록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총평을 하자면 어제 나온 부동산 정책 되게 급진적이고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풀어주는 것 같긴 한데 요걸로 부동산 시장이 급 반등할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여전히 집이 오를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집이 안 오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지. 근데 그게 뭐라고? 금리 때문에 집이 안 오른다는 거지. 첫 번째 포인트가 금리라니까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거냐.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왜 푸냐? 지금 아니면 풀 시간이 없어.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풀어놔야 돼.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풀어놔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나씩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기운이 보이면 푼다 그러면 욕 먹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그때 생각해도 되니까 좀 더 기다리셔도 돼. 내년에 결정하셔도 돼. 내년 초에 다시 우리 또 라이브 하잖아요. 라이브 그때 때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니까 여기 보이시죠? 2023년 부동산 전망 특강 요 밑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8일에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28일에 2023년 부동산 전망 특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